네, 오늘 3월 8일 시장이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도 역시나 또 좋지 않았죠. 금일 시장을 좀 보면 사실 이렇게 전일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 시작을 했지만 그러다가 장 마감이 좀 가까워질수록 결국에는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여기 지금 이제 3일 동안 거의 개인만 순 4조 원어치를 좀 매수를 했죠. 특히 오늘은 그렇게 크게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좀 시장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좀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철강 쪽 섹터가 좀 강했고 하나는 다시 그 연준 얘기가 조금 나와서 오늘은 조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먼저 그 기사를 하나 보시면 네, 어제 나온 기사인데 제목에서처럼 그 올해 철강 수요 회복 속에 변수가 많다. 그래서 그 변수에는 생산량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사실 이 철강 같은 원자재는 우리가 당연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이런 원자재를 접할 때는 좀 굵직굵직하게 큰 그림만 보면 됩니다. 예컨대 뭐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뭐 어떤 광산의 광물의 매장량이 얼마고 또 채굴량이 어떻게 되고 또 추후의 자원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사들이 이렇게 증산을 하는지 또는 감산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실적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그 전 세계 생산량의 약 50% 정도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와중에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그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 중국은 그 감소량을, 그 배출량을 감소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생산량은 늘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사실 중국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 오히려 생산량은 늘어났죠. 그래서 역시나 또 이 기사를 보면 거짓말을 한 거고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여기 재작년에 보시면 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. 여기 2019년 기사인데 이제 중국이 말로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역시도 조금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. 중국이 좀 생산량을 줄여야 가격 경쟁을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 주말에 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이 기사는 먼저 올해 상반기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중국이 또 한 번 철강을 감산한다고 해서 이제 국내 철강 업계의 실적이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실제로 감산을 하고 있긴 해요.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인데 네, 이번 양회 때 그 중국이 온라인 탄소 배출권 교역 시장을 출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온라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이제 각 기업이나 나라마다 그 탄소 배출해야 되는 그 의무적인 총량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내가 다른 어떤 기업 걸 사와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나 나라 입장에서는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배출을 할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 지출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이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양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올해는 조금 뭐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감산에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국내 철강상들 역시 또 좀 좋은 이제 흐름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기사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이게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 때 그 철강주들이 되게 좋았잖아요. 이게 연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약간 그 기로에 지금 있는 건데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이 언급한 걸 보면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연소성이 있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지표를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지만은 만약에 중국이 그 신재생 에너지 부면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동률이 더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철강은 좀 이 정도로 하고 그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연준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조금 입체적인 설명을 드렸잖아요. 다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
먼저 그 사이에 좀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, 네, 지난주에 이제 2,100조 원의 그 인프라 정책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그 다음 4조짜리 이제 인프라 정책이죠. 따라서 이 말은 이제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국채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니까,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지금 상승하는 것처럼 금리는 상승하니까 이걸 좀 연준이 손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답을 유도하고 있는데, 사실 아직까지 보면 연준은 좀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 별다른 코멘트를 하고 있지는 않죠. 사실 지금 문제는 뭐 10년물 국채가 뭐 오늘 내리고 내일 오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사실은 좀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겁니다.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. 여기 이 SLR이라는 게 단순히 얘기하면 그 은행들을 규제하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 때 보면 미국 은행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은행들은 그 법적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축적해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은행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 닥칠 때 그 현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근데 거기에는 국채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. 근데 작년에 이제 연준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,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무너지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풀었잖아요. 그래서 그 은행들이 원래 보유해야 하는 국채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규제를 이제 다시 풀어줄 건지 아니면 연장할 건지 이제 그 기로에 있는 것이죠. 근데 만약에 이 규제가 이제 다시 해제되면 지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,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국채보다 더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국채가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. 그러면 국채 가격은 또 하락하게 되고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,100조짜리 국채가 이제 나오기 일부 직전이고 또 4조도 나오기 일부 직전인데,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까지 쏟아져 나오면 결국에는 불에다가 좀 기름을 붓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연장해주고 싶은데 이 반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이 민주당 의원이신데,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은행에 대한 그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화를 해주는 걸 풀고 다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데요. 여기 은행이 팬데믹을 핑계 삼아서 금융위기 이후에 뭔가 또 약화시키려고 한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방만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지, 지금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해주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건 정치적인 이유니까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, 어쨌든 지금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게 지금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쨌든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노이즈는 하나씩 풀어가는 단추가 되니까 시장은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시장이 좀 너무 빠졌는데, 사실 원래 격언에 보면 하락장일수록 좀 바빠야 된다고 하죠. 이럴 때일수록 좀 좋은 기업들을 더 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, 뭐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